네 아버지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라도 헤어져서 단 하루라도 좀 발 뻗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소연하니까 딸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엄마가 70이 넘었는데 황혼 이혼을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엄마 그게 말이 돼? 엄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자식들 보기도 창피하지 않아?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이혼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옛날 그대로 공감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 그랬구나. 엄마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어. 엄마 마음이 많이 아팠겠네. 나 같아도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는 살기 힘들 거예요. 엄마 지금까지 살아온 그 나날들이 대단해.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어떻게 하면 좋아. 1시간 동안 그 엄마의 하소연을 있는 그대로 그랬구나. 그랬어.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엄마 같아도 그럴 거야. 1시간 동안 계속 엄마 마음을 깊이 공감해 줬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계속 공감해 주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헤어지겠다고 짐 싸들고 나온 엄마가 딸의 그 말을 듣고 있는 그대로 다 자기를 공감해주는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딸의 말을 듣고 딸아 내 마음 알아줘서 정말 고마워. 네 말을 듣고 보니 나도 생각해보면 잘한 것이 있는 것 같구나. 네 아버지도 장남으로 태어나서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나마저도 비난하고 살았으니 참 불쌍한 사람이지 하면서 짐 싸들고 나왔잖아요. 그 짐을 다시 싸들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치유를 갈망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 아내가 남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참 상처받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이 아하 통찰이 이루어지면 우리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상처받은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런 아하 통찰이 이루어지면 이 공감이죠. 공감. 이 공감이 이루어지면 부부는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임하고 상담 이론입니다. 그 이론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크게요. 공감받으면 치유가 일어난다. 공감받으면 가장 합리적인 상태가 된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상담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담 자질이 없는 목사입니다. 제 별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과거에 독일 병정이에요. 누가 지어줄게요? 누가 지어줬을까요? 저희 사모가 지어준 별명이에요. 쌀쌀하다는, 냉정하다는. 제가 마스크 썼기 때문에 여러분 좀 온순해 보이나요? 제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좀 쌀쌀하게 보이지 않아요? 아주 냉정합니다. 차가워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거 그래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양촌으로 인도해 주셔서 10년 전부터 교회 구설로 상담센터를 개설하게 하셨고요. 전도 목적으로 처음에는 시작했어요. 얼마 전부터는 그 부에서 저희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아하 부부 상담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좀 그 유튜브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잘 안 돼서 그냥 지나갈게요. 저는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집사람은 공감이 또 잘 돼요. 여자분들이 공감력이 탁월합니다. 남자들보다. 그래서 이 임하고 상담은 이 공감 치료예요. 임하고 부부 상담은 공감 치료입니다. 1단계가 반영, 있는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거울, 반영이라는 말은 거울, 미러링 해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거울처럼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대화는 상대방 입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여자분들은 공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공감이 사랑입니다. 에베소 5장 24, 25절에 임하고 부부 상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개발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복종하라, 여자에게는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공감이 아니고 인정해주라. 그러면 인정해주라. 남편을 자존심이 세니까 남자들의 기질이 인정을 좀 해주라 그런 뜻이고, 또 여자들은 공감, 이 사랑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형이상학적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주라 그 말은 공감해주라. 아내 말을 끝까지 좀 들어주라. 이 공감 받을 때 여자들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유튜브 아부 상담 방송을 여러분이 듣다 보면 아마 그런 공감력이 서서히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칼 로저스라는 사람은요, 탁월한 상담사가 되려면 3가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진실해야 된다. 두 번째가 남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 이 경청이지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이 땅에 오실 때 기묘자로 또 묘사로, 기묘자로 모사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구원자로, 치료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상담자로, 기묘자라는 말이 엑설런트 카운셀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 사케오도, 그 왕따시키는 백성들의 손가락질하는 사케오도 그냥 다 품어주시고, 바리새인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가늠한 여인도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양천에서 치유받기 전에는 이 3가지가 너무 안 됐어요. 이 3가지가 뭐죠? 첫 번째, 진실해야 된다. 저 옛날에 가식이 많았어요. 설교는 뭐 그럴듯하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설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그럴듯하게 하는데, 정작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가식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들어주기, 경청 5분 정도 들어주면 지나요. 저는 머리에서 정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요. 그 상담이 잘 안 돼요. 그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단어가 뭐지요? 5분 정도 들어주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끝이야. 상담 끝. 또 3번째, 무조건적인 수용. 이 공감인데 공감 안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아픔을 몰라요. 오로지 빨리 교회가 빨리 부흥됐으면 좋겠다. 상담은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치유는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저게 멘탈이 약해서 그렇지. 그래서 정죄했어요. 기복신앙에 빠져서, 성공주의에 빠져서 교인들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아픔을 모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설교를 할까요? 막 까버려요. 왜 그렇게 살냐고. 어떤 때는 까니나 또 까. 그래서 시험 들고 또 나가버려요. 많은 영혼들을 제가 이 성품 관리를 못해서, 제가 까칠하게 생겼잖아요. 성품 관리를 못해가지고, 사실은 성품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치유를 받지 못해서, 우리 모두가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아버지 상처가 심해요. 그래서 정제가 심하더라고요. 아버지 상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치유받지 못해서 많은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저희 교회 가면 1층이 있고 이렇게 중층이 있는데, 1층은 어느 정도 꽉 찼는데 2층은 좀 비었어요. 근데 제가 그 2층을 바라보면서 다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잃어버린 영혼이야. 한 30명이 제가 잃어버린 영혼이야. 왜? 도끼로 이마까, 까니나 또까. 이 짓을 해가지고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도 운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사연이 있지요. 그러나 그 아픔이 보석이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그 아픔을 공감하는 약재료가 돼요. 여러분, 보석을 보세요. 진주 보석이 만들어지기까지 아픔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 모래알이 딱 조갯살을 찔러버리면, 까칠한 조갯살, 그 모래알이 찔러버리면
깜짝 놀래가지고 조개살이 꽁치 이럴 때 뭐가 나와? 진액이 나오는 거지. 이 진액이 나중에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픔이 영혼을 살리는 처방약이 됩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이 시간 어떤 아픔을 가지고 이 코로나 속에서 이곳에 다녀오셨을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아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상담사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도 그 아픔을 가진 분들이기에 이 고난이, 특히 가정고난, 부부고난, 자녀고난, 이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어떻게 연구를 하겠어요?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제가 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요. 오늘 강의 주제가 뭐예요? 임하고 부부 상담이 기존의 이 전통적인 부부 상담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임하고 상담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래서 임하고 상담을 어떻게 목회에 잘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걸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임하고 상담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소개한 분이 있어요. 자태가 공인하는 숭실대학교 상담학과 교수인 오재은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한 10년 이상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임하고 국제공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데요. 이 오재은 박사는 이 핸드릭스 박사가 쓴 임하고 부부관계 치료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2009년도에 번역했어요. 제가 지원을 해서 지금 이 책을 1학기생들에게 강의했는데요. 이 책을 번역하면서 임하고 상담을 한국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소개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하고 부부 치료 이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절 보세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대로 부부에게 나타납니다. 이해하시죠? 어린 시절 부모와의 문제가 부부 문제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임하고 부부 관계 치료의 핵심 이론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상처가 그대로 부부 싸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혹 한번 그 부부 싸움 하는 거 구경해 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 싸움을 많이 하신다면 한번 녹음기 틀어놓고 한번 녹음해 보세요.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이게 애들 싸움 아니에요. 애들 싸움입니다. 어른 싸움이 아니에요. 아주 유치하게 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욱하고 화를 내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치고 고자질하고 이간질시키고 어린 시절 상처받은 아이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걸 상담을 받기 전에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미 미국에서는 30년 전에 내면의 상처라고 이 심리이론을 개발합니다. 내면의 상처가 있어요. 우리 정신 목사님 강의 들어보셨죠? 그게 결혼해서 생긴 그 부부싸움의 문제가, 그 스토리가, 그 내용이 여러분 결혼해서 생긴 문제만은 아니지요?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저 밑바닥에 깔린 어린 시절 상처를 서로 투사시키는 투사. 심리학용어로 투사라고 그래요. 그럼 투사는 저 명동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하는 게 투사예요. 부모님한테, 양쪽 부모님한테, 남편과 아내가 양쪽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를 서로 뒤집어 쓰여놓은 거예요. 부부끼리. 그걸 투사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피해자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 무식심의 충동을 마귀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점을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우리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상처받은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 우리 부부가 피해자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원장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 몇 살 하면 몇 살이라고 그래요? 6살. 옛날에 우리 배울 때는 5살이라고 했는데 10년 만에 1살이 올라가네요. 이렇게 어린 시절 상처받으면 그 인격이 중지돼 버려요. 그때 10살 때 상처받았으면 싸대기 맞았다 그러면 그때 중지돼 버려요. 그대로 그 인격이 자라지 아니하고 그대로 어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5살, 6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그래, 6살이지. 목사님 왜 여자들만 갖고 그래요? 이렇게 또 따지는 분들이 있어. 남자들은 이걸 몰라요. 철들자 노망이라는 말 있죠. 남자들은 철들면 죽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먼저 남편을 치유해줘야 합니다. 우리 남편 6살이다. 내가 6살짜리하고 싸우면 안 되지. 내가 참아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솔직히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안 된다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잘 안 됩니다. 머릿속에서는 용서해야 된다. 하고 저 잊어버려야 된다. 그냥 머릿속에서는 되는데 여자들은요 신기하게 가슴으로 안 내려가요. 가슴. 여기 30cm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머나무 모양이야. 안 내려가. 그래서 전통적인 부부 치료율은 낮아요. 관점을 바꿔 주었는데도 그래 상처 입은 남편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런데 미국 통계로는 이 관점 바꾸기가 한 부부 치료율이 30에서 40% 정도 높지 않아요. 아마도 그래서 부부 상담을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에이, 그거 받아봐야 다 소용없어. 나도 받아봤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이마호 치료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한 100상 정도 실험을 해봤는데요. 90% 이상 치료돼요.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예? 헤어지겠다가 도장 찍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때 와요. 그런 부분들이 90% 이상이라고 하면 상담받으면 거의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집니까? 상처받은 그런 부부를 어린 시절로 끌고 가요. 어린 시절로 끌고 들어가서 상처를 준 부모와 대화를 시켜요. 무슨 얘기 아시죠? 상처를 받은 부부를 어린 시절을 그 부모와 어린 시절 돌아가 10살이면 기억나는 거 어린 시절 그렇게 기억나는 거 있으면 몇 살 때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몇 살 때 10살이면 10살 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부모 역할을 이제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상처받았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그 대리 역할을 이제 남편이 해주고 아내가 해주고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이걸 이제 드라마 치료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이제 PC 대화라고도 해요. 페어런츠 차일드. 이 PC 대화를 하다 보면 다 물어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배우자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그때 저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저 짓을 하는구나,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게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그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채워줘야 되겠구나. 똑같이 아내와 남편이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PC 대화는 의사로 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사가 메스를 들고 염증을 잘라내듯이 그 상처 입은 그 당시에 그 아픔을 잘라내는 거예요. 염증을 잘라내는 수술 수준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술 후에는 처방약을 주는데요. 약 가서 약 타라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처방약을 주는데 반영 한 알, 인정 한 알, 그 다음에 공감 한 알. 이 마지막 단계가 깊은 단계 공감이잖아요. 이 세 알을 평생 서로 먹고 살면 이제 부부는 스스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이마호 상담은 미국에서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17번이나 출연해서 출연할 정도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마호 치료 때문에 미국은 50% 이혼율인데 이혼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좀 이마호 상담을 보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부부상담이라는 유튜브 방송이 내면 아이 치유였습니다. 내면 아이 치유. 그래서 부부 각자 내면 아이를 치유해주면 부부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마호 치료는 각자 치료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치료하지 아니하고 부부 사이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만 좋아지면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부부에게 있고 모든 문제의 해답도 부부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마고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이마고. 이마고 뜻이 뭐예요? 이마고는 라틴어로 이미지라는 말입니다. 이미지. 사람은 누구나 어린 시절에 누구나 알게 모르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걸 좋은 이미지, 또 나쁜 이미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나쁜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각인되면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찰스 세기라는 사람은 가정은, 우리는 가정을 떠나지만 가정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어린 시절의 그 상처가요, 평생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뭔 얘기 하시는가? 근데요,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상담 중에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나무를, 식장에서 나무를 이렇게 해왔는데, 니아가에다 나무를 잔뜩 싣고 오다가 니아가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 속에 갇혀서 2시간 동안 그 어둠 캄캄한 속에서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면 14살 아닙니까요? 이 어린아이가 어른이 돼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엄마가 자기를 낳고 자꾸 가출, 도망가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하고 싸우면 도망가는 거예요. 엄마 도망 못 가게 신고물신을 자기가 5살 때 가슴에 끌어안고 잠을 자는 거예요. 아이고, 바보야. 엄마가 신고물신만 있어. 털고물신도 있고. 엄마 또 도망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도망간 거예요. 또 들어왔어요. 또 끌어안고 자요. 또 도망갔어요. 그걸 자기도 몰랐는데 5살 때 그게 기억되겠어요. 이모가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어린 시절 상처가 부부 사이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쁜 이미지, 상처, 나쁜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 중에 이렇게 각인되면 오래 남는다. 여자분들은 아주 더 오래 남습니다. 우리 그 뇌를 보면요, 이 눈 위에 보면 눈 위에 2개가 편엽체라는 게 있다면, 편엽체. 예. 이것이 여자분들은 이 편엽체에 부정적인 상처가 기억되면 아주 오래된다는 겁니다. 아주 여자분들은 기억력이 탁월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분초 단위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분초 단위로. 그냥 한 번 얘기하기 시작하면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끌고 다니다가 저 삼천포로 또 빠져요. 제가 그래서요,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상담을 한다고 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분들 전화 상담하면 끊질 않아요. 끊질 않아요. 그걸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20분까지 들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요, 재원 이혼율이 아프리카 선교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죠? 이 상담이 아프리카 선교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그때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끝까지 들어주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다고. 아마 그분이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마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오래 간다는 얘기하다가 이제 상처부로 빠졌는데, 저도 그러면 무의식 중에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미해결 과제로 남아요. 이게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미해결 과제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해결된 과제를 가지고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상처를 치유받고자 미해결된 과제를 가지고 어른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무의식적인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을 보면, 저 오빠가 참 나의 아픔을, 상처를 감춰주겠구나, 내 아픔을 좀 치료해 주겠구나. 그때는요, 또 연애 시절이라서 페닐에틸라민이라는 콩깍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콩깍지 호르몬이 분비되면요, 또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그래, 그때는 단점까지도 다 좋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맨정신으로는 만약에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맨정신이 있으면은 아마 결혼할 사람이 땅에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취시켜가지고 하나님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짝짓기에서 이 콩깍지 호르몬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간다고 해요? 평균 14개월, 길면 3개월, 3년. 그것밖에 안 간다는. 그러면 이 호르몬이 이제 세상 말로 앵꼬되면 서서히 상처라는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심리학 용어에서는 무의식의 충동이라고 합니다. 그런 무의식적인 충동이 꿈틀거리고 나타나면 이제 내 상처의 아픔을 해결해달라고 부부끼리 투사시키는 거예요. 그게 부부싸움입니다. 그 부부싸움이 시작되면 야 내가 미쳤지 저 인간하고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응? 그렇게 더 상냥하던 그녀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후회도 해보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 사고는 이게 이제 부부간에 어떤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어떤 여기 욕구불만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린 시절에 그 상처에 대한 욕구불만이 있잖아요. 그걸 채워주지 않으면 이제 아내는 잔소리하고 잔소리해서 안 되면 비난하고 경멸하고 그런 남자들은 이 비난을 받으면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또 그냥 그만해 됐어 알았어 그만해 에이씨하고 그냥 또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버려요. 폭발이 폭발.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충동에 대한 탈출구를 부부가요 원래는 부부끼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정서적인 대화로 부부끼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부부끼리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다른 탈출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술로 빠지고 도박으로 빠지고 게임으로 빠지고 컴퓨터에 빠지고 낚시에 빠지고 어떤 사람 운동에 빠지고 또 여자분들이 제일 시간 치사율 70% 애도 불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충족하는 것이지 결핍은 그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부끼리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의 1강이 부부는 스스로 치료한다. 1강이 부부는 스스로 치료한다. 그런 제목이 있어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배우자끼리 서로 치료해 주라고 하나님이 이마고 짝으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치료하는 방법도 몰랐고 또 안다 할지라도 또 신통치 않았어요. 이제 세계 최고의 치료를 자랑하는 90% 이마고 상담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장님과 또 조정희 학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이곳 양촌에서 이마고 상담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치료하고 있고 아직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석사 논문을 마치고 또 박사학위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마고 상담으로 이렇게 상담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지난 3년간 한 100상 정도를 임상실험해 보았는데요. 임상실험해 봤는데 정말 치료율이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마고 상담에서는 내용을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뭘요? 내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울 때 그 내용 가지고 싸우잖아요. 옳고 그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제 1강이 부부는 옳고 그름으로 싸우면 평생 싸운다. 부부는 옳고 그름으로 살면 평생 싸운다. 그 1강 제목이었어요. 평생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콘텐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컨택트가 중요하다. 컨택트, 관계, 연결 관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연애 시절에는 그 콩깍지 호르몬으로 인하여 잠시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고 상담 치료에서는 부부가요, 여기 와보 보세요. 마주보고 상담을 해요. 치료를 할 때는, 상담을 할 때는 두 분 앉아놓고 하지만 치료를 할 때는 이마고 의자라고 해서 마주보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 2m 뛰라고 그러잖아. 2m보다 더 갖고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릎을 맞대고 눈을 마주보고. 근데 신기한 게 마주보라고 하면요 많이 싸운 부부일수록 눈을 마주보지 못해요. 남자들은 아내 눈빛이 무섭대요. 이렇게 쳐다보고 저쪽 쳐다보고 이렇게 아니면 눈을 깔던가. 하도 비난을 맞아가지고 무섭네. 특히 한번 예도에 한번 걸리면요 그럼 평생 시달려요. 차라리 그냥 헤어졌으면 좋겠대. 남편 미안하다고 해도요 미안하면 다야. 남자분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게 없어. 속으로 겉으로 뭐 다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미안하다고 미안하면 다야. 미안한 거 알기는 알아.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여자분들은 이 가슴으로 치유가 안 됐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공감이 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는 얘기.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애도 문제 이거 상담하기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여자분들은 마음이 상하면 안 살라고 해요. 용서를 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주여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번 애도 부부가 왔는데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남편은 잘못을 남편이 했어요. 애도 했어요. 자, 죽을 맛이죠.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내가 극단적인 이성형이에요. 꼬치꼬치 따져요. 밤새도록 따져요. 잠을 안 재워요. 세상에. 이렇게 따지는 사람. 그런 남편은 뭐 이게 전형적인 부부, 이게 매달리는 자와 희피하는 자의 유형이에요. 이게. 이성형, 감정형. 꼬치꼬치 따지면 남자들은 그만해, 됐어, 알았어, 엘씨하고 폭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집어 던지지요. 욕하지요. 그럼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살았는데 결국 남편의 내면의 상처, 그 상처를 추적해보니까 어린 시절에 소풍을 가면 아버지가 소풍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중학교 4학년 때부터 소풍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소풍은 사치라고 생각하고 놀러 간다고 생각하고 고추밭에 가서 고추 따라오고 밭에 가서 풀 뽑으러 하고. 그러니까 이 내면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한날은 아버지한테 대들었대. 그랬더니 싸대기를 가르쳐줘요. 그 자기가 엉엉 울면서 밖으로 가출해서 저 논바닥에 있는 집가리에서, 집가리 아세요 여러분? 집가리 속에 들어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엉엉 울면서 어린 시절을 지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결혼했어요. 어른 돼서 결혼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은 또 꼬치꼬치 따져. 그런 아이는 원래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린 시절의 상처, 10살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를 그렇게 만난 거예요.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 만난 거예요. 결국 이 남편이 참다 못해서 자기를 부드럽게 따뜻하게 누이처럼 엄마처럼 대해주는 여자에게 빠진 거예요. 이분이 또 집사님 부부예요. 집사님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무의식의 충동은 크게 무의식의 충동은 도덕으로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래. 이게 심리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런 그 짓 하지 말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이고 얘들을 하려면 좀 잘 좀 하지. 또 들켰어요. 왜? 예? 아이고 어떻게 들켰는가 좀 얘기해 줄까요? 시간이 되나 모르겠네. 예? 상관녀한테 예돌이한테 전화가 오면 이 남자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안방으로 몰래 들어가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덮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아내가 안방으로 미리 들어가서 장롱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날따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 남편이 예돌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따르르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서 다 얘기하는 걸 장롱 속에서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장롱을 열고 그냥 현장을 덮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남편이 놀랬겠어요. 내일 아니라고 놀래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문제도 여러분 이 부부를 어떻게 치료해요? 상처투성이 2차 피해 3차 피해 막 엎치고 겹쳤는데 어떻게 치료해요? 그런데 헤어져야 돼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임하고 치료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참 신기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참 신기해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보고 앉게 해요. 피 터지게 싸우던 부부들도 마주 앉으면 여러분 쳐다보지 못해요. 그러나 눈을 마주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아요. 진짜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알게 돼요. 눈을 마주치면. 그리고 대화를 시킵니다. 어린 시절 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임하고 대화를 시킵니다. 반영 대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그렇다는 거지요.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괜찮아요. 여보, 그럴 수도 있지요.
당신 잘못만은 아니에요. 당신의 그 아픈 심정을 이제야 알겠어요. 여보, 미안해요. 두 사람의 정서적인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핵심 대화가 이마고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마고 대화로 끊어진 두 사람의 정서적인 사랑, 그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부부는 두 사람의 관계, 이 정서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옳고 그름으로 싸우고 살았다면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20년, 30년, 40년 싸워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마고 부부상담을 개발한 핸드릭스 박사는요, 본인도 상담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최고의 석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가진 최고의 학문으로도 자기 부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분이 박사고 교수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혼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요? 응?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8년 동안 도대체 부부는 왜 싸우는가? 부부는 왜 피터지게 싸우는가? 이런 문제를 8년 동안 몇 쌍이요? 1000쌍 부부를 상담하면서 부부는 개별적으로 치료하지 아니하고 관계를 좋아지게 해야 되겠구나. 관계 치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도록 90% 이상 치료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참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가정사를 오픈하지 않아요. 유교문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도 있어요. 어떤 부부는요, 나의 가정사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자기 없으면 이순신이라고 또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편이 속은 남편이 썩이고요, 억울하게 화병은 아내가 당합니다. 신일성질환, 중년이 되면 신일성질환이 찾아와요. 그래서 오픈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곳 양촌에서는 풀세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해요, 제가 볼 때. 풀세트란 여러분 전인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전인치유. 신토부리, 토설, 방망이투설도 해보셨나요? 이게 심리치유예요. 속에 그 응어리를 풀어내는 거예요. 또 내면의 치유, 내면의 치유를 비롯해서 어떤 영적인 치유도 다 치료가 됩니다. 세대 치유, 태아기 치유, 또 아버지 치유, 어머니 치유, 삼촌 치유만 다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앞으로 전인 치유를 받은 분들은 혹시 자녀 문제는 부부 문제입니다. 문제 하나는 없고 문제 부모 안에 있다는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꼭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전인 치유를 받고요, 마지막으로 부부 관계 치유, 이마고 치유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보면 다 그렇진 않지만 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부부 치유가 잘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제가 들고 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영적인 이슈가 있으면 여러분 치유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쓴 논문에 이미 30년 전에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와 심리치유가 함께하면 치유가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치유, 지금 이마고 치유, 이게 심리치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치유와 심리치유를 병행하시면 전인적인 치유가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리치유를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병원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의학을 밀어내듯이 심리학이라는 현대 심리학을 밀어내면 안 돼요. 같이 복합적으로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이다선 목사님 나오셨네요, 벌써. 저는 개인적으로 몇 분 남았나요? 개인적으로 이곳 양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성도들의 아픔을 몸으로 치료하지 못하고 기복신앙에 젖어서 교회 성장에만 몸부림쳤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보면 저의 개인적인 욕망이었다고 봐요. 이제부터는 치유 목회를 통해서 이제 한 가정이라도, 한 부부라도, 한 영혼이라도 온전히 좀 세워주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면서 지난 5년간 몸부림쳤는데요. 놀랍게도 상담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의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눈이 열렸고요. 그리고 설교가 제 설교가 제가 생각할 때 좀 따뜻해졌다고 생각해요. 성도들도 상담 목회를 도입하면서 조용해졌어요. 옛날에는 분열이 심했어요. 고자질하고 이간질하고. 근데 좀 조용해졌고 차분해졌고, 또 무의식이 의식으로 전환되면서 자기 죄를 보게 되면서 저희 교회가 이제 큐티를 하는데 큐티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복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학문을 준비해야 됩니다. 학문. 여러분 중에, 학문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이 학문을 준비해야 되냐면, 이곳 양천에서 치유영성연구원이라는 4학기 치유영성연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치유원 과정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려면 치유 상담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이제 상담센터를 개설하고자 하는 분들은 특히 전도를 위해서, 요새 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가정문제, 가정문제, 자녀문제, 이 부분 문제는 어디 가서 상담할 데가 없어요. 정신과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그 가정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상담센터를 개설하고자 하는 분들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제 석사학위를 가져야 돼요. 이곳 양천에 미국 퓨리탄 상담대학원 분교가 석사과정이 이곳에 있습니다. 저도 이곳 석사과정 출신이에요. 지금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원 과정이나 학위 과정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 원장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상담센터를 앞으로 개설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담 공부를 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저도 독학을 해서 상담센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노력만 하면 많은 학문을 인터넷에서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거의 이제 다 됐습니다. 내가 상담을 어떻게 해?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상담할 줄을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근데 간단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곳 양천으로 모시고 오면 돼요. 아시겠죠? 상담하다가 막히면 일리 들고 오시면 돼요. 그냥 뭐 괜히 우리가 능력도 없는데 이 상처를 잡고 있는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또 안 떠나면 얼마나 또 쪽팔려요. 그러니까 이곳에 데리고 오시고요. 전문가 사역자들이 여기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웬만하면 이제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상담을 공부하고 치유원 공부하고 나서 상담을 직접 하시면 돼요. 거의 가벼운 증상들은 여러분이 직접 와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요. 정서적인 문제, 상처, 영적인 문제, 귀신 들어간 게 아니고, 정서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서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다 대고 귀신아 떠나가면 귀신이 바깥에 있다가 웃어요. 귀신 내가 그 속에 없는데 나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 얼마나 웃긴 현상입니까? 그러니까 다 귀신이 아니고 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분별을 하게 되면 가벼운 증상들은 다 정서적인 심리적인 상처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직접 상담을 배워서 상담센터를 개설해서 이제 직접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목사님 사모님들이 같이 오신 분들 아주 잘 오셨습니다. 두 분이 같이 하셔야 좋아요. 왜냐하면 남자 목사님이 할 수 없는 여자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요새. 그러니까 사모님이 꼭 하시면, 여기는 영적 치유도 하고 또 정서 치유, 심리 치유도 두 가지. 그래서 그걸 이제 치유 상담이라고 합니다. 치유 상담. 치유는 영적인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상담은 심리 상담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학문을 여러분들이 기술을 겸비하고 있으면 두 분을 통해서, 목사님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5년 동안 공부한 것들 여러분에게 많이 나눠드릴 거예요. 또 유튜브에도 한 50강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 금방 이렇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 유튜브 샘플 동영상, 여러분의 그 카톡으로 하나씩 샘플 동영상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아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구독하기. 이렇게 꼭 눌러주시면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강의 끝나고 아하 부부상담 이렇게 유튜브에 쓰시면 제 얼굴을 직접 이렇게, 또 아내 사모님이 공감치료를 잘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반영, 인정, 공감대화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셀프 치유로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할까요?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다시 한번 부부가 살아야 오른손 들고 부부가 살아야